8월 2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휴가 일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하나 더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주식 유튜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식 유튜버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기법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매 내역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좌를 막 까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잘한 것만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매매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좌가 우상향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소액으로라도 직접 제 돈으로 검증을 하고 제가 잘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실 난 거는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이런 거를 대신 검증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시는 길 조금 더 단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한 거, 어제죠. 금요일에 매매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작부터 그 신테카 바이오 물려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시원하게 계좌를 날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급락이 나와서 괜히 손실이 더 커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좀 들어가겠죠. 시장에 대한 판단. 일단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약세입니다. 약세.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 AI,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음 AI가 강했죠. 그 다음에 어제는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대장주로 강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 마음 AI가 상한가에 먼저 갔던 것 같고, 레인보우, 로봇주,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이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최근에 AI, 로봇, 반도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특히 좀 특징적이었던 건 삼성전자가 6%나 올라가면서 2차 전지는 또 에코프로는 오히려 6%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6%의 상승이 나왔다는 건 정말 돈이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바로 AI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글로벌 트렌드,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밑단으로 퍼질 수 있는 쪽으로 노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AI뿐이 아니라 AI는 파생되는 게 꽤 많거든요.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AI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도 결국에는 AI가 탑재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트렌드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수급이 낙폭 과대 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있죠. 그 큐리옥스 바이오 같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흘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까지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AI, 반도체. 현재 시장 흐름을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은 어제죠. 금요일. 이날의 시장을 봅니다. 일단 반도체가 이날은 강세였어요. 그리고 로봇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수급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국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로봇이나 AI. 그래도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약 플러스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윗꼬리가 나왔죠. 이게 삼성전자로 막판에 수급이 좀 쏠려 들어가면서 약간 약세를 보였어요. 이런 구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강세, 무조건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장주를 만약에 매매를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상한가를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습니다. 그 중에 이제 후보 종목이 이제 요런 게 있었어요. 낙폭 과대나 신규 상장주가 후보. 그러니까 하나 마이크론이 대장인데
만약에 매매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로 얘네 둘을 잡습니다. 그럼 낙폭 과대 종목에서는 뭐가 있었나요? 히림 같은 게 있었죠. 이슈가 있는 이런 뭐 방한 뭐죠? 사우디에서 뭐 방한한다 그랬나요? 그래서 뭐 네옴시티나 뭐 이런 내용으로 한미글로벌, 히림, 뭐 그 다음에 뭐 재건주들도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맥락이니까요. 이런 한미글로벌도 강하게 올랐고요. 삼부토건도 올랐고 SY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 대장주가 이제 히림입니다. 그러면 여기 후보를 두 개를 놓습니다. 히림,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일단 크라우드웍스, 이거는 무조건 아침에 했어야 됐는데 놓쳤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커뮤니티에도 제가 남겨드렸는데 그 AI 쪽이죠. 얘는 크라우드웍스인데 신규 상장으로 좀 분류를 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분류를 잘못 해놓은 것 같긴 하네요. 이거랑 이제 최근에 강했던 게 파로스 아이 바이오, 그 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를 또 놓쳤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제외하고요. 이걸 매매했다면 베스트겠죠. 왜냐하면 거래대금도 1000억 정도 터뜨리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럼 장 초반에 뭐 바로바로 매매하진 못했겠지만 이렇게 또 지난번 영상과 유사하게 이런 전고점을 뚫고 나서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자리라도 좀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신테카 바이오 손절하느라 물려있느라 이거를 매매하지 못해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요, 일단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 얘는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개파락이 나왔고 이게 이제 인벤티지 랩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인벤티지 랩이 또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같이 개파락이 나오지 않았나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끝났다, 인벤티지 랩도 끝났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이날 금요일만 놓고 봤을 때는 약했고 대장이었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매매 일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했어요. 사실 여기서 매수를 눌렀는데 뭐 시장가로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매수가 되더라고요. 워낙 강하게 호가창에서 터졌다는 거죠. 이거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주가의 원리 여기 보시면 그 근거는 나옵니다. 저는 항상 뭐 기법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간소화해서 그 안에서만 그런 원리를 통해서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피보나치의 이 균형점을 찾은 다음에 균형점이 여기죠. 여기서는 일단 별로 거래량은 약간 터졌지만 뭐 애매하게 올라왔고 아직 횡보의 길이도 짧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눌리는 걸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하는 것부터 봅니다.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하니까 이제 살짝 또 뚫었다가 밀리는 겁니다. 밀리길래 이제 다시 내려가려나 싶었는데 이때 호가창에서 터지죠. 이제 수급이 미친 듯이 막 터지죠. 그런 걸 보면서 따라 샀다가 일단은 너무 제 생각보다 조금 높게 사져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생각을 바꿉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뭐 막 상한가 막 가려고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거들을 이제 토대로 얘로 한번 얘가 상한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전 상장이지만 얘는 신규 상장이고요. 아무튼 신규 상장 중에서 이렇게 매매를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웍스 먼저 얘를 놓쳤기 때문에 대체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매매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여러분들 그걸 한 번씩 검색을 해보세요.
보호예수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먼저 이런 걸 다 찾아봅니다. 쭉 읽어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일단 유통 가능 주식 합계 금액은 24%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여기 15일부터 1개월 상장한 다음에 15일 후부터 이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죠. 1개월 막 이렇게 1개월. 그래서 아직 며칠 안 됐어요. 상장한 지 15일도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급락을 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겠구나. 그 다음에 그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적잖아요.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적고 보호 예수 물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여기 특정 세력이 있다면 그거를 롤링을 하면서 보호 예수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는 거죠. 그 다음에 히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이런 낙폭 과대 중에서 상한가가 나오긴 했잖아요. 과거에도 상한가 이력이 있고, 하지만 여기 개파락 이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방한 이슈라는 게 그렇게 강한가? 라는 의심이 조금 있었어요. 추세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방한이 또 무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산이 된다면 이거는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히림에 있어서 상승 이유는 방한이었기 때문에 그 방한이 무산이 되면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중간 라인을 그어 봅니다. 일단은 평단을 여기서부터는 물량을 모아가자라는 계획으로 그 전략을 약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값을 또 넘기는 요런 자리 있죠. 조금 성급하긴 했죠. 한번 올리고 위에서 버티다가 다시 한번 호가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순간 타이밍을 노려서 매수를 했는데 밀려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다시 절반을 줄이고 다시 절반을 채웁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흔들립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흔들렸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갔을 때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수익이 꽤 있었는데 여기서 물량을 다시 한번 2배로 태우고 그 다음에 다시 줄이고 다시 물량을 다시 원래대로 채워놨거든요. 여기까지가 한 미수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수금이 300 얼마인데 거의 700 얼마를 700만 원 정도 사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손실이 조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쫄긴 했지만 여기서 제 원래 타점과 똑같죠. 다시 강하게 들어 올리는 요 자리에서 오히려 150 정도 더 태워버립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700 정도 태웠던 것 같아요. 700 정도 여기서부터 태우고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이 상한가가 여기죠. 여긴데 여기 앞에서 계속 비비는 거죠. 상한가를 앞두고 비비고 이제 여기 정도 왔을 때죠. 이때부터 이제 쎄한 거예요. 여기 깨지면 투매 자리인데 투매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결국에는 얘가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 근거가 이제 이런 근거들이죠. 이런 근거들을 다 했을 때 아직 다음 주까지는 보호예수가 안 나왔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히림은 사실 뭐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얘는 신고가 차트지만 히림은 밑에서 올라오는 차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런 스마트 레이저 시스템즈죠. 뭐 이상하게 써놨네요. 스마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 그래서 스마트 레이저 시스템에 이렇게 돈이 더 몰리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투매가 나오면 받아야죠. 남들 이제 손절할 때 받아야죠. 여기서 분명히 누군가는
수익 중인 사람은 익절을 했을 테고, 여기서 산 사람들 있죠. 상한가 들어가겠다 싶어서 산 사람들 여기서 무조건 손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3% 이상의 장대 음봉이거든요. 1분봉에. 그러면 보통 상따 들어갈 때 뭐 한두 푼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텐데, 당연히 투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미리 걸어뒀는데, 이런 투매가 나오면 손절 물량들 있죠. 이거 보고 나서 한 번 더 손절하는 물량 때문에 약간 오버해서 제 생각보다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제가 매수했던 라인들이 다 일정하죠. 요렇게 요렇게 여기 해서 일정한 라인들에서 다 매수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에 결국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8만원 정도 수익 구간이고, 그 수익률은 한 5.6%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갭상승에 대한 할지, 갭상승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갭상승에 대해서 사실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 3등주입니다. 1등주가 크라우드웍스, 2등주가 3등주가 제가 봤을 때는 템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요. 왜냐하면 이런 그 있죠, 뭐죠?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점상이잖아요. 매매를 전날 사지 않았으면 매매가 불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는데, 이 애니젠이라는 종목이 한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애니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주제와 벗어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 뉴스를 한번 봤는데, 제가 특징주 130조 비만 치료제 시장 수혜주 부각, 그 방금 점상을 갔던 시너지 이노베이션 뉴스도 볼까요? 얘도 비만 치료제인데, 특징주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의 상한가, 뉴로바이오젠, 요거 읽어보면 같은 그룹이네요. 같은 그룹에 뉴로바이오젠이 의미 있는 성과를 연구에서, 비만 치료제 연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점상을 갔네요. 그 다음에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는 이거 괜찮은 뉴스라고 봤는데, 자 보세요. 이제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원료를 기반으로 이제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는 시장인데 원료를 공급하는 게 좋잖아요. 되게 예를 들어서 그 리튬주들이 2차전지 강세 때 특히 또 금양이나 이런 것처럼 강했잖아요.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비만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그런 펩타이드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에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 텐데,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면 앞으로 회사가 그 실적 같은 것도 잠깐 보면요, 완전히 그 적자 회사네요. 적자 회사고, 이제 보면 이제 부채 같은 것도 좀 많아지고 있네요. 부채도 많고, 그래도 다행인 게 아직 유보율 같은 게 100% 이상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적자가 지속된다면 부채는 점점 앞으로 많아질 테고, 이 유보율은 점점 줄어들면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진짜라면 앞으로 매출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의 원리,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그 주가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시면 이 힘의 중심은 여기에요. 여기 중간 라인이죠. 이게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가 힘의 균형이 깨지는 자리구나, 21,100원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올랐을 때 뚫으면서 올랐기 때문에 80%의 상승, 이게 월봉입니다. 80%의 상승이 나왔고, 만약에 이 종목이 한번 터치를 했잖아요. 터치를 했으면 어디선가 이제 지지가 만약에 되고 올라간다면 여기도 크게 갈 수 있는 자리구나.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어떠한 뉴스가 또 필요하겠죠. 분명히 다시 한번 재탕 뉴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어떠한 뉴스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 종목이 이런 게 진짜라면요. 이런 내용이 진짜라면 분명히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뚫고 커다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급락이 나오는 추세고, 뭐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밑에서 이렇게 새롭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다 정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시스템 3등주 이런 걸 매매할 수 없는 걸 제외하고는 매매할 수 있는 거 안에서는 3등주가 아니었나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는 갭이 뜰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마이크론도 갭이 뜨고 크라우드웍스도 갭이 아마 많이 떠줄 것 같은데, 스마트 레이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갭이 많이 뜰지 사실은 약간의 의문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뭐 갭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시장이 주는 그냥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갭을 주지 않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점 하한가를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개파락이 나온다면 그냥 수익을 조금 반납을 하고 아니면 매수가에서라도 이미 6%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계좌를 예전에 보여드렸을 때 500만원, 200으로 500을 달성하고 200을 출금을 했잖아요. 출금을 했어요.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른 계좌에 넣어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짜로 조회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출금한 날 200이 입금이 됩니다. 2원이 있는 계좌였네요. 입금이 되고 이제 이게 여기서 또 한 번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다른 계좌입니다. 이 뒷번호가 달라요. 이거 보시면 이날 하나마이크론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아직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매매했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또 영상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을 좀 쪼개서 올리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 흐름을 미리 본 거예요. 2차전지 수급은 왠지 빠져나갈 것 같고 로봇과 AI가 돌았는데 당연히 시장 중심은 AI에 있고 AI에서 파생된 종목들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어가는 반도체에 미리 진입을 해둔 건데 그 차트상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다른 계좌 같은 경우에 게으른 토끼 2번 계좌에서는 현재 상한가 들어가서 출금한 종목은 이제 스윙 계좌로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상한가 들어가서 한 66만원 정도 수익 구간이고, 요것도 이제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나 이렇게 천천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